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땡큐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땡큐 잉글리시 대표 고은혜라고 하고요. 오늘 땡큐맘 오리엔테이션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땡큐맘을 하시기에 큰 도움이 되실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저희 컨텐츠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스터디를 진행하실 건지 그 방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땡큐맘 인증하시는 방식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땡큐 잉글리시 이름이 예쁘잖아요.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요. 시편 100편 4절 위에 지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로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열쇠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쇠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쁜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서 저희 컨텐츠 만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교재 형태로 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책에 푹 빠져서 재미있게 읽는 모습, 보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교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땡큐 바이블 스토리라고 하는 게 저희의 대표 컨텐츠입니다. 줄여서 저희가 땡바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땡큐 바이블 알파벳 컨텐츠가 있고요. 한글로도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할 수 있도록 쓱쓱 쑥쑥 성경 필사 그리고 이 성인분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10편 그 이후로 저희가 잠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엄마랑 자녀랑 함께 하시면 저희가 땡큐 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일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 공부방, 학원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는 저희가 땡큐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사용은 저희가 별도로 있어서 오늘 교사용 이야기는 별로 드리지 않겠지만 교사용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땡큐 바이블 스토리는 이제 필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적인 컨텐츠이면서도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수준에 맞는 컨텐츠라는 건데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면서 저희 땡큐 바이블 스토리는 심지어 성경 그 자체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이유는 이런 예쁜 그림들, 그림체, 그리고 쉽고 간결한 그런 문장들로 되어져 있어서 흥미를 끌면서도 수준에 꼭 맞는 거죠. 근데 수준을 맞춘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아이들마다 연령대별로 또 영어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워크북이라든지, 뭐 워크시트라든지, 또 땡큐 온라인에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을 맞춰서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저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떤 컨텐츠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요. 어떤 컨텐츠들은 하면 할수록, 영어가 좀 싫어지려 그러네. 나 좀 잘 못하나? 말씀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나 왜 알겠지?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재밌는데?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이런 기분들을 어렸을 때일수록 더 많이 느껴보는 게 왜 저희가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공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번, 재밌는데? 해볼 만한데?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학습 난이도가 올라가고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차피 이제 좌절을 느낄 순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라도 저희가 요즘에 공부 정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럼 습관이 형성되고 그것들이 인생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다들 이렇게 땡큐맘 궁금해서 오신 분들 되시는 정도 되시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청년 시절에 뭐 제자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이런 것들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신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그때 우리가 모든 그 말 뒤에 훈련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나의 삶을 들여서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릴 때는 그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땡큐 바이블 스토리가 왜 필수냐라고 하면 이런 이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어머니들, 아이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좀 낮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미취학이라고 하죠. 유아 시기부터 유치까지 친구들이 요즘에 엄마표 영어라고 할 때, 아, 우리 아이 리딩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길 원하시는지. 그럼 대부분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영어를 줄줄 말하고요. 책도 줄줄 읽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좀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에서 좀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동일하신데 처음에는 그림책이나 뭐 가벼운 스토리북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세요. 그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리더스북인데요. 리더스북은 목표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이제 흔히 말하는 챕터북으로 넘어가게 되죠. 챕터북은 이름에서 무슨 말이야? 챕터북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목차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주제가 나뉘어지고 뭔가 전개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그 글밥도 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챕터북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리딩의 한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무사히 넘어가면 이제 너블 시리즈라고 하죠. 이제 소설, 그리고 해리포터 같은 시리즈물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한국어 독서로도 바로 넘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읽기 양이 어느 정도 임계점이 차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로 넘어가는 방법들은 충분히 읽히면 넘어간다 해요. 사실 뭐 넘어가는 방법 막 이런 거 유튜브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랄 건 없고 이 정도의 책을 쉽고 얇고 재미있는 책을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서 찾아주시는 게 어머니의 일이신 거고 많이 읽히시고 아이가 그것들을 좋아하게끔 이제 흥미를 느끼게끔 해주시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블가 시리즈물의 끝판왕을 영어 성경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아이의 영어 리딩의 목표를 NIV를 읽는 아이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멋지죠? 우리가 한영 성경 누구나 한 권 정도씩 구매해 보신 적 있죠? 근데 실제로 NIV 읽어보면 난이도가 어떻죠? 저희 성인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저희는 그 한국어 훨씬 편한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영어로 그 깊이 있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을 읽을 수 있으면 또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도 NIRV로 제가 집에서 같이 읽곤 하는데요. 한국어 성경이 어쩔 땐 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쓰는 어플에는 한 절 한 절씩 한국어, 영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NIRV는 없고 NLT였는데 아이가 한국어 읽고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영어를 읽고서 아, 이런 말이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자어도 많고 한국어 성경도 이제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요즘에 뭐 해리포터 읽는 아이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해리포터를 읽다니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영어 성경 NIRV 혹은 뭐 NLT, NIV를 읽는 아이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목차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구약 50권, 신약 50권, 이렇게 100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구약 A 혹은 신약 A부터 시작하시는 땡큐만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레벨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난 D부터 할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A부터 꼭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성상 그냥 기분상 처음부터 하고 싶잖아요. 차례대로.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구약은 아무래도 인물 위주로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레벨은 동일하지만 이제 저희가 구약을 기획할 때 이렇게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인물들 있죠. 사건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을까 싶었던 이야기들이 웬만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없는 인물을 찾아보세요. 이러면 그게 더 어려울 정도로 뭐 히스기야까지, 나아만 장군,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마지막에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다 인물들별로, 사건별로 이제 구약을 만날 수가 있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성장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시세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그 산상수훈에서 나온 비유하시고 이제 그런 전파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상식으로도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스토리들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세트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구약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50권을 마치면 저희가 신약을 마스터했다. 구약을 마스터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아이들과 끝맺음 하시면서 또 동기부여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리딩 목표를 이렇게 한번 정해드려 봤는데요. 어떤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이 읽으면 좋냐? 레벨로는 요즘에 A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초등학생 기준으로 1.6이면요. 1학년 6개월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3이면 뭐 3학년 3개월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저희 책들은 1점에서 2점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그 많이 보시는 영어 도서관 어플 중에 라지 퀴즈 레벨을 가져왔는데요. 1점에서 2점대, 1.6에서 3.3대가 거의 I, J까지의 레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아이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점수대를 많이 읽혀야 이제 3점, 4점, 5점으로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점대에 머물러 있어요. 4점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 책들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쭉쭉쭉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땡큐 바이블 스토리 줄여서 땡바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하게 되실 텐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땡큐 온라인을 먼저 하게 되고요. 스토리북을 함께 읽고 도쿠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도쿠 활동은 워크북, 뭐 워크시트 등등등으로 하시면 되고요. 감사 노트 쓰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이름도 땡큐이지만 감사 노트를 쓰음에 있어서의 유익은요. 제가 따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경험하신 분들이 후기를 주실 때, 뭐, 영어가 늘었어요. 성경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감사를 하게 된 게 그런 습관이 정말 그 변화이다라고, 정말 좋았던 점이다라고 손꼽아 주실 만큼 그 감사에 대한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실제로 저희 땡큐 온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이제 저희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문자로 안내 드려서 로그인을 하실 텐데요. 내 강의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신청한 그게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신약 A다, 구약 A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열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칭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저희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글이 한 글자도 없어요. 영어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게 아주 기획된 의도이죠. 왜 그걸 기획했냐면 여기에 한글이 딱 있는 순간 아이들이 거기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고 거기에 먼저 눈이 가기 때문에
이 시기만큼은 영어를 정말 그냥 영어로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이랑 스토리북에는 저희가 한글을 넣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정확한 해석을 모르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여기에 성경 출처와 영어 원고, 한국어 원고를 같이 적어 놨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고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아이들의 질문도 예측해 보시고 수업을 좀 준비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한국어를 잘 읽는다면 이걸 보여주셔도 돼요. 이걸 출력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뭐 패드나 뭐 핸드폰에서도 이게 열리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항상 폰으로 이렇게 또 띄워놓곤 합니다. 그리고 주요 단어들을 저희가 표시해 놨는데요. 품사까지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품사를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이도 6학년인데요. 얼마 전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는 품사가 뭘까? 그랬더니 동사라는 거예요. 똑똑하다. 형용사거든요. 똑똑한. 근데 그냥 스마트 하니까 똑똑한? 뭐 똑똑하다? 뭐 비슷한 말 아닌가?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그 오형식을 이제 들어가고 아이들이 문장 성분이나 이제 그런 품사를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를 준비한다고 하죠. 이제 K 문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헷갈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품사도 굳이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이 사실 정답을 몰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수준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정확한 정답을 또 다 적어 놨고요. 5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워크북 보여드릴 건데, 질문도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확한 질문의 한글 해석을 알고 아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 해석으로 질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 가이드를 봐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조금 보시고 수업을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코칭 가이드는 항상 여기 상단에 있고요. 이제 북 1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형식이어서 이렇게 북1에 땡큐 온라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4가지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토리를 보고요. 단어 학습, 문장 연습,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듣는 건데 여기서 먼저 스토리를 보고 오는데요. 한 2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잠깐 보고 올게요. Thank you, English. Book 1. Mary and the Angel.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Mary couldn't believe her eyes. 네, 여기서 저는 설정에서 자막을 사용 안 함으로 했는데요. 한국어나 영어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자동 번역이 아니라 저희가 원고대로 정확한 그 해석을 넣어드린 거여서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하거나 뭐 한국어로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 틀어주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요 파란 버튼은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끌어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단어인지 들었을 때 자기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렇게 맞춰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질문하시면 좋냐면 이번 그림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까? 이 그림에서 넌 뭐가 보여? 이런 식으로 단어를 끌어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 말이야요, 여자요, 천사요. 근데 정말 생뚱맞게 뭐 신발이요. 아니면 뭐 테이블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왔던 단어들 중에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글씨와 함께 Angel, 소리가 납니다.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시려면 angel, 따라해 볼까요? angel. angel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를 5개 중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라는 뜻이어서 총 5개의 단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서. 어떤 단어가 나올까? 지금 많이 어때 보여? 이 사람이 지금 뭐 슬퍼 보여, 놀라 보여, 당황해 보여,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뭘까? 이러면
소리 들어보시고 afraid, afraid 따라해볼까? afraid. 이렇게 아이들과 그림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개 단어를 하셨다면 이제 문장 연습으로 가는데요. 아까는 2개였는데 이제 3개로 바뀌었죠. 네, 하나의 순서가 더 들어갑니다. 문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거는 같은데요. 질문이 달라져요. 무슨 상황인 것 같아?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아?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 저가 교회에서 이걸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그림을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까꿍 놀래켜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 우리가 나온 그 말대로 정말 스토리가 나올까 확인해 보자. 그리고 진행시키시면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여기서는 소리만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질문은 뭐가 들렸어?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뭐가 들리세요? 한번 다시.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대부분 처음 나온 원데이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단어들, 뭐 엔젤이나 그 다음 문장에서 뭐 afraid 같이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문장으로 들려줬는데 바로 문장으로 똑같이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들린 대로 말하기 때문에 거의 노래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글씨가 안 나오고 소리만 듣고 뭐가 들렸어? 라고 묻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그런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 상황들이 실제로 맞는지 우리 같이 글씨 보면서 확인해 보자. 잘 들어보세요.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어떠세요? 아까는, 맞나? 이랬던 것들이 글씨가 딱 나오는 순간 굉장히 클리어해지면서 아직 파닉스가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도 뭔가 따라 읽고 싶어지는, 떠듬떠듬이라도 따라 읽고 싶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한번 글씨 보고 따라 읽어 볼게요. 듣고,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그래서 저는 이제 문법적인 설명이나 뭐 어려운 그 영어 설명은 안 하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코칭 가이드에 있는 원고 해석이 있잖아요. 그거의 기준에서 자, 원데이 하면 뭐 하루라고 생각한 친구 있을까? 하루? 원데이는 하루가 아니고 어느 날이란 뜻이야. 이렇게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왔어요.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수업을 하신다기보다는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에 답하실 수 있도록 그 코칭 가이드를 준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땡큐 온라인은 아이가 혼자 자기 주도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문장 연습이 끝났으면 처음에는 12문장 혹은 16문장 정도 되는 저희 교재 그 분량이어서 시간이 꽤 걸려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할 때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부터는 속도가 훨씬 줄어들고 아이들이 익숙해졌다는 거를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건 제가 땡큐맘 40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고 잘하게 됩니다. 이제 스토리텔링을 들어가는데요. 사실 영어로 스토리텔링을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머니들이던 뭐 전공자여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 여유를 두시고 들려주세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children of God! Welcome to Thank You English Story Time. Today, I'll read Mary and the Angel. I see a woman who looks so surprised in the book. Her name might be Mary. And the bright one who has wings and makes Mary surprised might be an angel. I wonder why the angel appears to Mary. Mary is a special person? To figure it out, let's go into the story. One day, an angel came to Mary. God sent an angel Gabriel to Nazareth where Mary was.
Mary got so surprised and frightened because the angel just appeared. 네, 지금 보시면 앞에 오프닝으로 좀 말씀하시고 저희가 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부연 설명하시고 그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부연 설명하시고 요렇게 가시는데요. 영어로만 얘기하시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막 영어로 샬라샬라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거부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 단어 연습하고 문장도 듣고 스토리도 듣고 했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그 얘기인가 보다. 뭐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그냥 영어로서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시기. 근데 그때 뭘 들려주실지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런 성경 스토리텔링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으면 아이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성취감과 자신감 뭐냐면 나 대충 알아듣겠는데 나 왜 알겠지? 나 영어 좀 잘하나? 그 기분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들려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땡큐 온라인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토리와 단어, 문장 연습,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마무리되는 이 흐름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mat. He was lying on a bed. 네, 처음에만 좀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고요. 그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도 열리긴 하는데 이렇게 사양에 따라서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PC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크롬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PC에서 하시면 큰 화면으로 또 보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는데요. 저희가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성경에 그 출처가 다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시기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그런 뭐 단군 신화, 설화 이런 식으로 팩트와 이제 팩트가 아닌 것들이 좀 섞여서 아이들이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약간 소설 같은데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무리를 걷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거 좀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림이 예쁘다 보니까 그냥 그림책처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실제로 한국어 성경으로 가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함께 병행하시면 좋고요. 같이 스토리북을 읽고 소리 내어서도 읽고요. 음원도 들으면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고 해서 따로 어플을 받거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음원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찍으면 소리 나는 펜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또 그 출판사마다 펜이 달라요. 그래서 막 또 사셔야 된다거나 이제 충전하셔야 되고 음원을 담으셔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서 저희는 교재 제 마지막 페이지에 QR코드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튜브로 가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차량에서 이동하실 때, 뭐 장거리 운전하실 때 잠자리 독서 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효과음들도 다 제거해서 정말 깔끔하게 음원으로만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엄마표 하시는 분들, 뭐 흘려듣기, 집중듣기, 뭐 따라 읽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쭉 펼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0권씩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 A, B, C, D, E, 신약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워크북은 스토리 10개의 워크북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10개당 워크북 하나니까 구약 5권, 신약 5권, 요렇게 10권인 거고요. 워크북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만들기를 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고 한번 나만의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아이들의 그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또 재밌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이미 정해놓은 제목을 그대로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 스토리를 듣기 전이라면 이 그림만 보고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제목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5개 정도 이제 찾아 쓰는데요. 그 알파벳을 배우는 시기와 좀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이 시기에 한글도 배우잖아요. 근데 한글은 깍둑노트라고 하죠. 그 네모노트 정가운데에 반듯반듯 써야 된다고 배우는데 영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영어는 어떤 거는 위로 길게, 어떤 건 아래로 길게, 대문자는 크게, 소문자는 작게, 이런 식으로 글씨도 처음 만나는데, 그리고 저희는 뭐 기억, 링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A가 2가지, B가 2가지, 대소문자도 다른데, 쓰는 위치까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건데, 우리는 제 세대에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몇 주 만에 그거를 습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알파벳을 배우는 연령대는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법도 어색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간과하시고, 너 아직도 알파벳도 몰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레벨을 확 올려서 뭐 리딩을 시키신다든지 파닉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알파벳에도 구멍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인데도 뭐 B랑 D를 헷갈려 한다든지 P랑 Q를 거꾸로 쓴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는 그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양으로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왜 이거 알겠지? 이거 왠지 이 딥이랑 좀 맞잖아요. 그럼 이제 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난 그냥 알겠던데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보고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했다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과 내용 연결할 때도 아이들이 아직은 못 읽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읽어만 주면 스토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연결을 척척 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여기서 그림과 내용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순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건의 그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개대로 여기다 넘버링을 해주시고, 좀 중요한 문장들 3개 정도를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문법인데요. 저희가 문법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배워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위치거든요. 위치.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여기 문장에서 동사가 뭐야 이러면은 막 어이없게 형용사를 동사라고 고르고 그런댔잖아요. 근데 이때 위치를 알면 돼요. 동사는 주어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어는 주어의 자리가 있고 동사는 동사의 자리가 있고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는 컬러입니다. 컬러. 그래서 이 색깔로 아이들이 계속 훈련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쓰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거에 1번, 2번, 3번 이래서 번호를 쓰는 친구도 있고요. 이게 그대로 쓰면 제일 좋지만 아이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고 고학년들은 여기에 보이세요? 조금 흐린 선이 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쓰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쓰기를 좀 많이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5번이 아까 제가 마음과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저희가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단순히 내용을 이해했다면 답할 수 있는 뭐 피터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묻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해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좀 열린 질문들이 많아서 좀 어머니들도 질문에 답할 거리들을 생각해 놓으셔야 좀 풍성한 나눔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답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워크북 5번에서 칸을 이렇게 크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도 이때는 굉장히 큼지막하게 쓰거든요. 한글 글씨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줄칸으로 좁게 되어 있으면 쓸 때 마음이 좀 다치거든요. 근데 쓰기의 핵심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부터예요. 영어로 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림이든 한국어든 영어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요즘에 그 시험의 그 트렌드가요. 중간고사나 이런 거 제 주변에 중등을 보내신 분께서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수학 문제인데 50%가 서술형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말이나 그 학년이 올라가면 100% 서술로 나올 때도 있대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그 끝내면 안 되고 내 생각을 풀어 쓰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런
뭐 중간고사를 대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제약도 없이 이 시기만큼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후 활동에서 워크시트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책 하나당 워크시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5개에서 6, 7개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드리고요. 매번 똑같으면 지루할 수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면서 워크시트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컬러링이나 퍼즐 같은 것들은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어떨 때는 뭐 다른 그림 찾기, 어떨 때는 뭐 미로 찾기, 어떨 때는 디오라마라고 해서 만들기 할 수 있는 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어드렸는데, 워크시트는 출력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저희가 파일로 드리기 때문에. 아까 그 땡큐 온라인 옆에 워크시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으로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이건 왜 있냐면, 출력이 좀 번거로우시거나 출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계신 분들은, 그리고 매번 출력을 해야 되니까 좀 안 하고 넘어가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쉬운 부분은 요 부분. 보이시나요? 좀 귀엽게 생긴 얼굴 요 부분이고요. 거꾸로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뒤집으면 그 단어장과 딕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프리미엄 워크시트라고 부르는데요. 단어장도 단어와 뜻, 예문이 있고요. 이렇게 반을 딱 나눠서 약간의 시험 보듯이 가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나만의 예문을 만드는 부분까지로 이렇게 세 세트가 한 세트입니다. 세 장이 한 세트입니다. 딕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깃발이 보이시죠? 1단계는 단어 위주로 구멍이 뚫려 있고요. 2단계는 구나 절 단위로 뚫려져 있고요. 3단계는 전체를 내가 듣고 따라 쓰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좀 고학년이거나 아직 어리지만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다 하시면 약간의 변화를 주시면서 하루는 요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주시고 한 번은 요런 것도 주시고 요렇게 약간의 도전이 되도록 저는 그걸 챌린지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쓱 넣어주시고 오늘은 또 약간 부담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이런 걸로 난이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한 모습이에요. 이거 워크시트 북을 사서 이 친구가 이제 14년생이고 이때가 벌써 3년, 2년 전인 거죠. 그때 한 2, 3학년 때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독후 활동도 이 책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크시트 북.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종류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게임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형제인 경우에는 약간은 경쟁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컬러링, 퍼즐, 다른 그림 찾기, 네, 크로스워드, 워드 서치. 그리고 메모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요 디오라마는 이렇게 입체적인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거여서 요게 이제 5권당 하나씩 정도 꼴로 들어가 있어요. 모든 책에 있는 건 아니지만 디오라마가 있는 책이다. 그러면은 오늘 땡큐맘 하는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오리고 붙이고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수업할 때 디오라마가 있는 그 책은 숙제로라도 꼭 내줘요.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예쁘게 해서 사진으로 올려주곤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감사 노트를 쓰는데 감사의 유익이 엄청 많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 책을 꼭 사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뭐 1,700원, 1,800원 요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교재를 주문하실 때 뭐 배송비를 아끼는 일환으로 이제 같이 하셔도 되고 저희 감사 노트의 특징은 약간 이게 그림 일기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사용법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예쁜 다른 노트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의 보석 같은 말, 어록을 하나 남길 수도 있고요. 미래에 나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 너는 최고야,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 땡큐 파파가 계셨는데 요즘에 아버님들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거든요. 요때 할인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고모, 언니까지 이렇게 3대가 감사노트를 쓰셔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감사노트에 대해서 피드백 주신 것 중에 감사한 건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저녁밥 먹을 때도 서로 감사를 나눠줬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게 되면 감사 부분을 엄마의 감사, 아이의 감사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은 5세 이전이죠.
스토리북을 기본으로 합니다. 메인을 스토리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그 종이 질감으로 된 그 실물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본 워크시트, 아까 보여드렸던 뭐 오리고 붙이고 하는 소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가시면 되고요. 멀티미디어, 아까 그 땡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일부만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단어라든지 뭐 스토리랑 스토리텔링을 듣기라든지 그렇게 노출하시고 인풋에 신경 쓰시면 되고 뭐 문장을 다 따라 읽게 한다든지 뭐 워크북에 있는 그런 뭐 딕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부담을 주시지 않고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유치에서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한 7세에서 10세, 7세에서 9세, 요 정도 나이대를 저희 거를 소화하기에 딱 좋은 연령대로 저희가 대상으로 잡는데요. 스토리북을 이 친구들은 읽을 수도 있고요. 땡큐 온라인을 활용해서 아까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거 다 해주시고요. 워크북이나 감사일기를 통해서 쓰기까지 하고 이제 수준별로 약간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넣어주시면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영어의 4스킬스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충족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교육이나 학원을 보내지 않으셔도 이 유치에서 초등 저학년 때는 이걸로도 상당한 수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읽기 양이라든지. 근데 이제 읽는 거를 성경만이 아니라 집에서 도서관 같은 거 이용하셔서 다양한 이제 이 정도 글밥 되는 것들을 많이 읽혀주시는 건 좋고요. 학습적인 것들은 이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 이제는 이 전체 스토리를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전체를 암송하고 필사해 본다거나 이 12문장이어서 배울 때는 짧은데 암송하거나 필사하기에는 또 꽤 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문장도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쉐도잉으로 동시 말하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주시고 워크북이나 감사일기도 한 줄을 쓰더라도 이제 영어로 써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라고 도전해 주시고, 워크시트도 이제 그냥 워크시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워크시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로 도전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아이가 연령대가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뭐 2명, 3명, 특히 저희 땡큐맘 중에 홈스쿨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뭐 5명, 뭐 이런 집들도 사실 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알파벳 하시는 분들, 땡큐 바이블 알파벳은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냐?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뭐 온라인, 쓰기, 워크시트, 감사노트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과 순서에 맞게 쓰는 거, 땡큐 온라인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인북으로 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되고 대소문자를 점점점 작게 쓰고요. 대문자와 소문자의 상관관계를 익히고 이렇게 쓰는 방법들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도 쓸 수 있도록 대부분 A, B, C, D, E, F, G 이렇게 하니까 외워서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또 재밌고 귀여운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워크시트들도 잘 활용하시면 알파벳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노트 쓰기도 똑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미션을 인증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을 인증하는 방법은 일단 접수비를 결제하시고 이제 어떤 과정을 하실지를 선택하시는데 이제 OT에 오신 분들은 이미 접수비 결제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죠. 구약, 신약 이렇게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10권이 한 세트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정별로 한 세트만 있으시면 돼요. 아이별로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10권이 아니라 50권, 뭐 100권 이렇게 책은 미리 준비하셔도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항상 골라서 요번 주는 1권이야 이래도 계속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10권이면 좀 분량이 아이들이 이제 금방 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신약 50권 아니면 신구약 100권 이런 식으로 구비하시면 이후부터는 워크북만 사시거나 접수만 하시면 되겠죠? 교재는 어쨌든 가정당 한 세트가 필요합니다.
워크북은 자녀당 필요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권 분량인데 이게 9,900원이거든요. 사실 요즘에 영어책 한 권에 9,9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나눠 쓰게 하거나 뭐 노트를 주시거나 그러지 말고 요거는 형제면 형제 수대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북도 자녀당 있어야 돼요. 이것도 거의 워크북과 그게 합쳐진 개념이어서 이렇게 자녀별로 준비해 주시고 뭐 감사 노트나 워크시트 북 그리고 칭찬 스티커 세트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5주 과정 하신 분들, 10주 과정 하신 분들을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달력인데요. 이거는 제가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 오늘 OT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첫 번째 인증일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을 이용해서 1권을 하시고 제가 5주를 예로 들었을 때 1권, 2권, 3권, 4권, 5, 6, 7, 8, 9, 10 해서 5주 동안 10권을 마치시는데요. 일주일에 2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목이라는 거는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요일이고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는 나는 월목은 너무 바빠. 그래서 화목으로 할래. 뭐 수금으로 할래. 아니면 우리는 월금으로 할래. 그거는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월목을 권장해 드리고 안내를 월목으로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금은 뭐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들로 좀 분주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화목으로 하면 너무 이게 텀이 짧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목을 해보니까 월목이 좋더라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월목으로 권장해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요일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목이라고 했다면 월요일 날 인증을 올리시라는 뜻이지 월요일 날 수업까지 다 하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이랑 수업을 하시고 인증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요일에는 스토리북을 하고요. 수요일에는 뭐 땡큐 온라인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뭐 워크북이나 워크시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에 나눠서 한 권을 하시고 목요일에는 인증 글을 올려주시는 날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이라는 게 인증 글을 올리는 날이지 이날 수업을 다 맞춰라. 이렇게 하면 너무 바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날 아이와 하시고 이날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마치시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땡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수학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정의 상황에 맞게 하시되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3일까지 못하더라도 하루는 뭐 스토리북하고 땡큐 온라인 이런 식으로 스토리 위주로 하시고 하루는 그 워크시트나 워크북 같은 쓰기 위주로 하시고 요렇게 나누셔도 돼요. 근데 이 12문장을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쭉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6문장 하고 내일 6문장 할게 이렇게 하기에는 워크북도 묶여 있고 워크시트도 이제 종합적이어서 이렇게 12문장 안에서 반반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은 책, 뭐 내일은 워크북, 모레는 워크시트, 그 다음 날은 뭐 땡큐 온라인 이런 식으로 방식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일주일에 2권을 해서 약간 스피드하게 가는 거예요. 저희 뭐 추석 연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 땡큐맘 인증하시는 카페에 보면 차에서 하는 아이 할머니 집에 왔어요. 뭐 그래서 오히려 가가지고 칭찬받고, 너 이게 뭐니? 이러면서.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 책이 들고 다니기에도 딱 좋을 정도로 핸드백에도 들어갈 정도로 아주 컴팩트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권 진도 총 10권을 나가는 거고, 월목은 권장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나면 마지막 10일 하셨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항상 시상하거나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번 기수에 오실 수 있는 쿠폰도 드리고 그리고 편의점 상품권도 드려요. 그래서 15,000원을 냈지만 거의 10,000원을 돌려받으시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리고 댓글 열심히 다신 분들한테 저희가 커피도 드리고 막 그랬더니 더 많이 받아가시니까 막 미안해 하시고 이렇게 주셔도 되나요? 막 이러시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이 있는 곳입니다. 10주를 말씀드릴게요. 10주는 마찬가지인데요.
한 권을 2번 인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천천히 가고 싶으신 분들, 꼼꼼히 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아이는 일주일에 2권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주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한 권을 2번이나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권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워낙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때는 아예 그냥 스토리북이나 뭐 땡큐 온라인을 인증하시고 요때는 뭐 워크북이나 워크시트 이렇게 인증하시고 요렇게 나눠서 한 권을 2번 인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글을 올리실 때 북1, 북1, 북2, 북2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하면 10권째가 이제 10주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주, 10주 둘 다 10권을 끝내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천천히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으로 저 5주로 했는데 10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뭐 10주로 했는데 5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시작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권을 2회로 나눠서 인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10주라는 기간이 짧지 않아요. 거의 3개월에 준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파벳도 1주, 2주, 3주, 이렇게 10주까지 저희가 책 맨 앞에 스케줄표를 넣어놨는데요. 알파벳을 5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2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그래서 여기가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은 10주로 하실지 곱하기 2배속으로 해서 5주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션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일주일에 2번 인증을 올리시는데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에 못 올린 거예요. 애가 아팠어요. 여행을 갔어요. 아니면 이번 주에 2번 올려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못하신 횟수만큼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 안에 횟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사정들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아이들은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못 올려주셨다거나 어머님이 깜빡하셨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속상하잖아요. 전 아이들이 속상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마지막 주, 5주가 끝나는 주, 뭐 10주가 끝나는 주에 막 10개, 20개를 올리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카페에 그렇게 도배하시는 건 좀,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 권장해 드리는 거 일주일에 2번이지만 밀렸을 때는 뭐 한 주를 못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주는 4번, 뭐 월화수목 이렇게 올리신다거나 그래서 전체 기간 안에 총 횟수를 채우면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인증이. 근데 함께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이게 롱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 댓글 쓰기가 있는데요. 저희 그 카페 닉네임이 아이 그 생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년생, 14년생이 있어서, 우리 아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또 보게 되는 재미가 있고, 또 그거 보셨다고, 얘는 글씨가 되게 반듯하고 예쁘네? 얘는 되게 잘하네? 이러면서 막 비교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응원하시라고, 아이가 참 잘하네요. 아이가 기특하네요. 예쁘네요. 요렇게. 저도 응원 댓글 거의 다 달고요. 응원 댓글을 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고 특히 녹음 그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아이가 늘어나는 게 실력이 늘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정말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고 5주면 5주 동안, 10주면 10주 동안 댓글 10개만 다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 10개가 아니에요. 전체 기간 안에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미션 조건입니다. 그럼 어떤 선물이 주어지냐? 저희가 기프티콘 5,000원권을 드리는데 이게 편의점으로 갈 수 있는 GS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뭐 서울이든 어디든 수도권이든 어디든지 간에 편의점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드려보다가 이제 편의점 쿠폰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 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거 한 개, 2개 고르기엔 충분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수료증도 드리고 저희가 다음 기수에 들어오실 수 있는 5,000원 그 상품권을 드려요. 할인권.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또 되십니다. 근데 이제 미션을 성공 못 하셨더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그 횟수를 채워주시면 수료증은 드려요. 저희가 이제 완주 개념이 있어서 이것도 아이들 속상하지 말라고 만든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게시글을 어떻게 쓰시냐면 내가 미션을 활동한 그 모습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뭐 둘 다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오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올려주시는데 부모님과 자녀 모두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했으면 엄마랑, 아빠랑 했으면 아빠랑, 엄마, 아빠 다 쓰시면 더 좋고요. 근데 아이 감사, 엄마 감사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해시태그에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써주시는데, 만약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신 내용의 그 URL만, 그 주소만 카페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더 간단하고요. 나는 여기에 올리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카페에 바로 게시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써주실 때 신약 1권, 구약 3권 요런 식으로 써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넘버링 할 때 다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제목으로 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1권, 1권, 2권, 2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카페에 게시글을 올려주실 때 이렇게 링크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인스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이가 그 읽었던 책 본문하고 요 내용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이는 뭐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도 되죠. 손가락만 보이거나 이렇게 한 사진 이렇게 그리고 감사 내용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링크만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내용까지 잘 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최근에 올려주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 동영상도 항상 올려주시고 아이가 하는 모습도 이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또 되겠죠. 이렇게 링크로 올려주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진행하실 때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게 꼭 연령대에 맞게 진행을 해주세요. 유아는 유아, 유치는 유치, 초등은 초등. 제가 아까 연령대별로 안내해드렸던 그대로 해주시고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월, 목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 주 2회 그 요일에 인증하시고 그 사이에 스터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 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감상에 아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신 분들, 또 열심히 호응해주신 분들, 저희가 또 깜짝 선물 드리고 있어요. 미션을 성실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50권을 마치거나 구약 50권을 마치면 저희가 명예의 전당에 등록을 해드려요. 그래서 마스터 수료증을 추가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관리를 해드리냐면 월목에 맞춰서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단체 채팅방에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오늘은 인증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증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카페에 주 2회 인증해 주신 분들을 저희가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증 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랑 함께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고, 필요한 부분은 아빠가 설교도 해주고, 무엇보다 하루를 감사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영어를 배우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가정 예배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저도 댓글 달다 보면 이게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게 큐티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성경 동화를 영어로 들을 수 있었던 점, 공부로 끝나지 않고 말씀 나눔으로 이어지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제목으로 마무리하는 이 진행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편집한 게 없이 그냥 그 전체 화면을 캡처한 거였는데 후기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기회가 되시면 저희 그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저희 그 후기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패턴이 잡혔다. 그리고 재밌어 한다. 요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 들었다. 아이가 흥미가 생겼다. 요런 얘기들을 정말 짠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땡큐 할 때마다 거부 반응 없이 하고 싶어 하고 재밌어 했던 게 감사했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땡큐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재밌게 활용하게 되면서 주변에 소개까지 해주게 됐다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였던 것이 첫째 아이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 것이고요. 한글에 별 관심도 없던 둘째가 스스로 단어를 쓰거나 읽어주면 단어를 고르거나 이런 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자녀가 또 유난히 많으신데요. 집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초창기 때 모습인데 요 두 명 있죠?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때가 아마 6살, 8살 아니면 5살, 7살 요때일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이때는 워크북도 없어서 이렇게 제보내서 집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쓱쓱쓱쓱 성경 필사가 있는데 이거는 한글로 하는 필사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 요즘에 뭐 악망하다, 뭐 범사에 감사하다 이런 단어 뜻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해력까지 같이 챙겨볼 수 있는 책이 있고요. 어머니들도 이제 암송이나 필사 해보고 싶어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성인분들을 위한 건데요. 바이블 크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크루 지금 10월 크루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필사, 암송, 통독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이번에는 뭐 잠언, 서신서 필사 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 해당하는 뭐 저희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당하는 것들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인데요.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안내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 오후에 나가는 안내 문자에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 카페에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카페에 가입하고 등업 신청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영상들을 인코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후에 나갑니다. 이 OT가 마치고 바로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왜 안내가 안 오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주일학교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하시면 땡큐 클래스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거는 설명회가 별도로 있어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뭐 저희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예약해 주시면 거기서 주일학교용, 교사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다루는 컨텐츠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만드시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단은 아닌지 이런 거 궁금하시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땡큐맘 그레이스라는 닉네임 사용하고 땡큐 잉글리시 대표 고은혜이고요. 교육 업계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고 영어 성경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기업에서 12년 이상 총괄 본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4학년, 6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종로구에 있는 원남교회 합동 측을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교회에 출석해서 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청년부 때부터 지금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총신에 계시는 김희석 교수님께서 전체 원고와 그림 감수를 해주셨어요. 이단에 대한 걱정,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줄리 닉네임 쓰시는 이현정 이사님은 전체 컨텐츠 개발 총괄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 전공하시고 오랜 시간 또 영어 교재 컨텐츠 개발해 오고 계십니다. 강서구에 있는 염창감리교회 출석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땡큐 잉글리시로 영어 성경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피터 닉네임 사용하시는 이용규 작가님은 전체 그림, 영상,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들, 디자인적인 부분들 총괄하고 계십니다. 디자인 전공하시고 수많은 영어 교재, 사파, 디자인 작업 해오셨는데 어렸을 때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시고 내 재능을 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또 서원을 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제가 마칠 때요, 항상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이거를 왜 하세요? 땡큐 잉글리시 왜 하세요? 땡큐 맘은 왜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곤 하는데요. 저희의 시작이 있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아는, 믿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 가장 선한 일은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고, 가정에서, 주일학교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그렇게, 있는 제가 믿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할 것이 없는 거죠. 그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시는데, 어,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 착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땡큐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명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컨텐츠의 그런 뭐 퀄리티나 아니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5년, 6년 넘게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더 규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는 뭐 후원을 받거나 그런 선교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 회사거든요. 교육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명에서 하다 보니 또 이게 성경이나 기독교 컨텐츠를 하다 보니 이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여기까지인가? 우린 여기까지인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는 이게 선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어머니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OT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카카오톡 방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그 크루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들을 하면서 뭐 설명회나 이런 걸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연들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저희 컨텐츠를 선택하시던 선택하시지 않던, 주변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제 한번, 그거 땡큐 좋던데 한번 해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하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어진 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네, OT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OT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